떨어지고 너무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마침 딱 그때 지우 아빠가 들어올 시간이었고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오빠는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에 애들 볼 생각에 띠띠띠띠 누르고, 나는 그 띠띠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때 당시에. 띠띠띠띠 누르고 이제 들어오는데 지우야 아빠 왔어 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펑펑 울고 있지. 여기 거실은 막 피바다 돼 있지. 지우 손은 막 수건을 둘러싸였지. 나는 막 오빠 보자마자 막 오빠 어떡해 이러니까 저희 지우 아빠가 순간 이게 손가락을 잘렸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구급차를 부르는 거예요. 아 맞다, 구급차 불러야겠다. 제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여기 어딘데요? 구급차. 처음에 구급차 부르기 전에 자기 얼른 가자 내가 이러는데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구급차를 불러라.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도 너무 놀랬던 거지, 운전을 못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부르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찌마입니다. 오늘도 제가 육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아이 응급 상황별 치료 방법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십상인데요. 키우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죠. 늘 다치는 사건, 사고가 따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눈을 딴 곳에 돌리기라도 하면 금방 넘어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엄마들 마음은 더 찢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이런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저희 엄마들인데요. 괜히 엄마 때문에 더 다친 것 같고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 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 저 역시도 지우를 많이 다치게 해서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중이랍니다. 한 번씩 예고하지 못한 사고에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다친 우리 아이, 급한 마음에 잘못된 응급 상황으로 악화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우리 아이의 응급 상황 어떻게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처 치료 방법에 대해 입시음하며 오늘도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황, 아이가 넘어졌어요. 지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발하고 운동신경도 좋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걸어다니지 않아요. 늘 집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막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게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눈을 떼는 경우가 있으면 금세 다쳐서 울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집에서조차 너무 위험하게 놀기 때문에 저희 지우는 진짜 제 친구들 보면 야, 지우는 무슨 아들처럼 논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이런 뭐 딸과 아들의 뭐 구분이 없겠지만 저희 지우는 진짜 다른 이렇게 친구들, 딸 친구들 보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고 뒹굴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집에서조차도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저희 지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집의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그 안전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 장치 같은 거, 이런 실리콘 그런 거를 안 해놓은 데가 없어요. 진짜 제가 좀 이따 이거 영상 찍고 나서 이런 거 편집해서 사진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런 거 저희 친구가 놀러 왔는데 오랜만에 놀러 온 친구가 야 이건 뭐야 물어볼 정도로 집안 곳곳마다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우는 그나마 집에서는 덜 다치는데 밖에 나가야 되면 그렇게 다쳐요. 막 넘어지고 하니까 이런 바닥 이런 흙 같은 것도 많이 묻고 그러거든요. 저희 지우 아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서 다쳤을 때, 넘어졌을 때 이때 엄마들 어떻게 응급 상황을 해야 되는지,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매우 연약하고 민감합니다. 놀다가 살짝만 다치기라도 하면 상처가 쉽게 날 수 있는데요. 넘어지거나 부딪혀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나는 상처에는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침투 항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꼭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는요. 재생연고 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물에 씻지 않고 바로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하는 과정 중에 흙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피부에 스며들어서 피부에 착색이 되어 까맣게 변할 수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해서 꼭 상처가 난 부위에는 깨끗이 물로 씻은 다음에 소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진짜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고 나서 그 뜨거운 온풍기 화상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 화상 입고 나서 제가 2도 신재성 화상이 나왔거든요. 그 뭐 신재성 화상이 조금 더 깊숙한 약간 좀 높은 화상 정도인데 이 화상이 났을 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흉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린조차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들이 만약 화상을 입었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을 게 확실합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되면 바로 부모님들이 옆에서 어떻게 응급상황을 처치를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화상을 특히나 잘 대처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의 몸에 크게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서 미리 대처한 대처 방안들로 알아두고 공부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 조직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굉장히 흉해집니다. 특히 화염에 생기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송산도가 높기 때문에 감각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화상을 입게 되면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된다면 먼저 흐르는 수돗물에 20분 이상 그대로 두세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에는 옷을 벗지 않고 입은 채로 찬물에 담그고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찬물로 화기를 다 뺐다고 하면 화상 연고를 바르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손톱으로 핥혔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 허다해요. 특히나 우리 소중한 아이, 동급생이나 친구들이 싸우다가 혹은 장난치다가 손톱을 핥히기만 해도 엄마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아이들 손톱을 핥히면 이거 그대로 남는다 흉터. 그래서 손톱 독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너네 정말 조심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지우나 효 같은 경우에 손톱 자국 좀만 있어도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인지 손톱에 핥혀왔을 경우 바로 응급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데요. 핥힌 상처에는 세균이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빠른 조치가 필요해야 합니다. 손톱으로 핥혔다면 식염수로 상처를 씻어서 감염 예방을 하게 되고요. 소독약을 바른 뒤에는 휴부타 밴드나 항생제 연고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날카로운 것에 베었어요. 저희 지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응급실로 많이 다녔어요. 진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이렇게 아이를 응급실에 매번 이렇게 자주 갈까라는 진짜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응급실 갔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효를 보고 있을 때 효가 엄청 어렸을 때인데 막 아기띠를 메고 요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파프리카 뭐 요리해 주려고 파프리카 썰고 그대로 이제 거실에 뭐가 이렇게 많이 흘려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그 닦으려고 이제 정신도 없을 때 효도 안고 있지 막 요리도 해야 되지 막 여기는 막 어지러졌지 막 지우가 뭘 흘려놨지 막 이렇게 음료수가 흘려졌지 이거 막 또 닦아야 한단 말이야. 바로 스며들기 전에. 그래서 그 닦으러 가는 사이에 지우가 이제 부엌으로 간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으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갔더니 제가 그 칼을요 또 마침 또 색깔을 제가 샀어요. 그때 이러려고 하필 그날 그래서 색깔을 사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놔뒀던 그 파프리카를 저는 그쪽 그 식탁이 안 닿는 줄 알았거든요. 지우가 키가. 근데 얘가 꽃발이 되어가지고 저 파프리카 요리를 해준다고 칼로 썬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네, 일단 또 눈물이 참고 그래서 그때 나를 이제 파프리카 요리를 해준다고 그 세 칼로 자르다 보니까 얘가 감각이 없잖아요. 여기 이쪽은 파프리카를 안 썰어야 되면 옆으로 비껴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이 손이 있는 걸 뭐 자기가 인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썰어버려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썰려버린 거예요. 다행히 뭐 손가락이 뭐 잘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진짜 날카로운 칼에 베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피가 진짜 거짓말하고 이 수건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이 피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에 수건을 가져가서 말았어요. 근데 이 수건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너무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마침 딱 그때 지우 아빠가 들어올 시간이었고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오빠는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에 애들 볼 생각에 띠띠띠띠 누르고 나는 그 띠띠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때 당시에. 띠띠띠띠 누르고 이제 들어오는데 지우야 아빠 왔어 하고 들어오는데 나는 펑펑 울고 있지. 여기 거실은 막 피바다 돼 있지. 지우 손은 막 수건을 둘러싸였지. 나는 막 오빠 보자마자 막
오빠 어떡해 이러니까 저희 지우 아빠가 순간 이게 손가락을 잘랐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구급차를 부르는 거예요. 아 맞다, 구급차 불러야겠다. 제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여기 어딘데요? 구급차. 처음에 구급차 부르기 전에 자기 얼른 가자 내가 이러는데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구급차를 불러라.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도 너무 놀랬던 거지. 운전을 못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부르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은 얇은 종이나 풀에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쓰라리면서 피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요. 날카로운 것에 베어 피가 많이 나게 되면 상처 부위를 압박하거나 얼음 주머니를 대어 지혈을 하고 깊게 베인 경우에는 상처를 꿰매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5번째, 아이가 사탕에 목이 걸렸다면. 정말 제가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그 지우가 거의 6, 7개월 때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태우고 카시트를 태우고 지우 아빠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불량식품 못 주게 하니까 아니다 돌 데 없다. 12개월 때쯤이었으니까 그때 불량식 못 주게 하니까 이 사탕 멘토스 있잖아요. 이 쬐끄만한 거 이거를 지우한테 몰래 준 거예요. 저 몰래. 너무 이쁘다고 막 몰래 엄마 빨리 먹어 이렇게 줬겠죠. 근데 이게 큰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누가 알았겠어요. 차를 출발하고 보니까 지우가 막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이제 지우를 딱 봤는데 얘가 파랗게 질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세우라고 지우 좀 이상한 거 같다고 그래서 카시트에서 막 불알불 빼가지고 뺐었는데 애가 멘토스가 목에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얼굴이 새파래지고 막 나는 놀래니까 당황하니까 막 손가락에 넣어서 빼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여기 안에는 이미 다 다쳤어. 내 손가락 내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탕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손 넣은 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얘가 침을 뚝뚝뚝 떨치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119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 119 부르고 나서 이제 얘가 숨을 못 쉬니까 저희 지우 아빠가 이런 지우가 너무 많이 다치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막 응급처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동영상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게 딱 생각이 났나 봐요. 하인 리히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바로 실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방방 뛰고 있는데 역시 아빠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몸 동작이 빨라. 그리고 이게 생각이 빠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방방 뛰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지우 아빠는 바로 아기를 이렇게 등을 딱 해가지고 그 하인 리히법, 힘 리히법 방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펑 튀어나왔어요. 그 멘토스가 거짓말처럼. 그러면서 좀 숨을 쉬더라고요, 지우가. 다행히 그 사이에 구급차도 오셔서 지우 뭐 맥박이나 호흡 그리고 뭐 동공 상태도 확인을 다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아빠가 너무 응급처치를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다행이다 아기가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행히 아빠가 이렇게 사탕 꺼내주시고 하셔서 정말 잘하셨다고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제가 생각해보면 제 지우 아빠가 이렇게 응급 상황을 미리 공부를 해놓은 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물질에 목이 걸리는 게 위험한 이유는 숨이 통하는 기도를 막아서 산소를 호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로 5분 이상 내외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가 손상되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응급 방법이 하임 리히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잘 알려진 복부 밀어내기라는 방법인데요. 이는 어린아이나 영유아 그리고 성인에 따라 다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유아 방법과 성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지만 주변에서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이런 방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른이 만약에 사탕에 목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에 걸린 사람 뒤에 서서 주먹을 쥡니다. 두 번째, 주먹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고 다른 주먹으로 감쌉니다. 세 번째, 다리를 목에 걸린 사람 양다리를 걸친 다음에 중심을 잡습니다. 세 번째, 배를 누르듯 위로 올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하임 리히법이라는 성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알아놔야 할 영유아의 하임 리히법 방법 제가 인형이랑 같이 알려드릴게요. 안녕! 1세 미만 유아용 방법인데요. 첫 번째, 아이의 턱과 뒤통수를 감싸고 조심스레 안아 올린다. 아이의 턱과 뒤통수를 올린 후에
가볍게 안아줍니다. 두 번째, 영아의 머리가 아래로 내리도록 눕히도록 45도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겠죠? 이렇게. 세 번째,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 가운데를 강하게 내리쳐 주셔야 돼요. 보세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강하게 45도 내린 다음에 강하게 내리쳐 줍니다. 네 번째, 이후 아이를 바로 눕혀서 손가락 두 개로 명치를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쉽게 하이 미입법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다른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인형을 통해서 연습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실전에 오면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이 배워놓고 많이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실천의 효과이겠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이런 방법들을 하나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아이가 다쳤을 때 당황만 하지 마시고 꼭 침착하게 잘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